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14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배당이 좀 발생이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13경주는 임채빈 김관이 깔끔했었고 14경주가 이재림이 이영구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안창진이 금요경주 고전해서 전일 나름 타점 잡고 때렸는데 종속이 꺼졌는지 이재림이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이영구까지 불러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5경주는 박병화가 타이밍 잡지 못하다 보니까 펠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16경주는 전원가고 김우겸이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금일 광명 특성급 경주 아무래도 좀 강자들이 생각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경주, 14경주, 15경주 물론 강자 조용한이 있고 14경주 최래선이 있고 15경주 안창진이 있긴 합니다만 다소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6경주는 임채빈하고 전원규가 만났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임채빈의 연승을 전원규가 깼는데 너무나 좀 빨리 만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딜레이 해야지만 팬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을 것 같은데 2주 전에 연승했었던 전원기하고 임채빈 결승전도 보면 선수층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과연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쌍승 배당 많이 나와봐야 1.2배 복승은 1.0배 나 많이 나와 1.1배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특성급 결승 경주가 상당히 좀 팬들의 관심사인데 너무나 좀 관심사인 경주가 빨리 진행됐고 배당판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저래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특성급 결승전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조용한 금요일 때 고전했었고 전일은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이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죠. 문제는 최동현이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선행 시속이 없죠. 김원정도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신재 전일 때려서 3차권 진입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이 11초대 중반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원신재 시속을 조용한이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림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재림 전일 대단했어요. 안창진이 한 바퀴 200 시속이 11초대 한 초중반 나왔었는데 그 시속을 넘어서면서 이용구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더구나 조용한 1호 경주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가 있으면 쉽게 풀어나가는데 때려주는 선수가 없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에 차 1호 경주 때도 마찬가지였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조용한이 경주를 풀기는 어렵다는 점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림이 오히려 더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재림이 가면 이재림은 조용한을 활용해 나간 취입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에 3번, 1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재림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박이로까지는 불러드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컨디션 괜찮은 박이로 이재림의 뒤만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도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 편성 조영환 입장에서는 다시금 원신재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고 4번과 5번이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보다는 아무래도 김원정이 조영환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갈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조영환 입장에서는 김원정과 경주 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연정과 호흡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나름 자신감을 얻은 원신재가 다시금 때리고 1번이 몰가서 추패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조영환이 철저하게 이재림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원신제 시속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재림의 직선 추입발이라고 한다면 조용한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 1번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복승 중심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3번 2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1번 2번을 전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 입장에서는 원신제하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삼복승 배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윤민우가 지금 94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급 위기까지 몰려 있어요. 원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때문에 승부수를 띄워서 점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재림의 뒷자리를 윤민우가 물고 가게 된다면 이 윤민우도 조용한 떨궈내면서 3차권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승 배당 공략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패서 경주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하니 가면 5번하고 6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특히 6번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안 나온다는 함정이 있죠. 이재림의 직선 추입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박일우와 협공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연이틀 죽 썼던 최래선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하고 최석윤이 있습니다. 반면 노영균, 왕전, 김원정, 김현경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이 자리 잡고 왕지연, 김원진, 김현경수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지연이 때려봐야 11초대 중반이죠. 연이틀 바닥 찍었었던 노영균이 그렇다고 힘을 써서 버텨낸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금요일 때 그렇고 전일도 그랬어요. 12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이틀 죽 썼던 최래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금일만큼 뭔가 서둘러서 테마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명현 최래선의 뒷자리 막혀 나갈 수 있는 이명현과 최석윤 중에서는 아무래도 최석윤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 쪽에 5번 3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노영균의 다리 상태가 무겁죠. 연이틀 바닥 찍었다가 머리치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왕지연이 후미권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전일은 왕지연이 안창진의 뒤를 막혀 나갔습니다만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자력 추비라는 걸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5번과 2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노영균의 몸 상태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3번 5번 2번 두 차권 5번 3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영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왕지연하고 김원진이 자리 잡는, 김원진이 4번 1번 4번 2번 7번으로 자리 잡는 견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영균이 이래저래 힘을 쓰게 된다면 전 왕지연이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다고 보여. 왕지연이 철저하게 철에서 견제 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바닥 찍었었던 노영균의 몸 상태를 한번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펄펄 날아다니면서 머리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죽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최래선이 최석윤과 협공 펼쳐 나가는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 먼저 5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삼복승에서도 최석윤의 뒷자리를 이명현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착순건진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노영균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왕지연, 김원진과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중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까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바닥 찍었었던 노영균, 최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금요경주 때 안창진 고전했습니다. 전일도 때렸는데 머리가 아닌 3차거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창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태범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이진웅하고 곽현명이 흠입고 막혀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창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기생인 김태범 활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김태범이 힘을 쓰고 안창진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는 안창진이 또 김태범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7번과 2번 동반입시장 쪽에 7번과 2번 동반입시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몸싸움이 발생되니까 박병화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최래선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영구가 전일은 반바퀴 지점에서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영구도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번의 뒷자리를 타종전으로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영구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장이 먼저인 것 같아요. 타종전으로 이영구가 흠이 공략해 나가는 7번과 4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안창진 무거웠어요. 반면 김태범의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만 이현구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박병화가 힘을 쓰고 홍희철이 쫓아갔을 때 기범이나 7번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현구 머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구의 박병화라든지 이현구의 홍희철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호나 4일이에요. 4호나 4일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 안창진이 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범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안창진과 김태범 25기 완승 쪽 우선하실 때 이용구 틈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빨래줄 경주 진행이 된다면 곽현명이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착순권 진입 정도는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태범하고 안창진이 박병화의 선행에 무너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 묶어서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안창진이 2주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태로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경전이 다소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하고 전원규가 만났습니다. 과연 임채빈이 2주 전 연승을 깼었던 전원규를 상대로 서럽게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 당시 다시 돌아보면 전원규가 때리고 임채빈이 동서팀 한가운데서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임채빈이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후미 견제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변수가 발생됐었죠. 내선에 있었던 인천의 몸 상태 너무 좋았습니다. 3사권에서 살짝 들어오다 보니까 임채빈도 방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임채빈이 본인 상대를 밀어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하다 보니까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연승 행진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원규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임채빈이 계속해서 연승 행진 이어나갔었고 전원규는 빠진 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점수는 지금 전원규가 더 높아요. 이유가 임채빈은 아무래도 연승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약한 편성을 배정받다 보니까 득점할 수 있는 점수가 낮죠. 작습니다. 하지만 전원규는 항상 강한 편성 배정받다 보니까 임채빈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배정받아서 현재 전원규가 임채빈보다는 조금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점수가 높아졌다고 직전에 임채빈의 연승 깼다고 전원규가 이번 편성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저력 있는 선수죠. 아무래도 맞다이 정면 대결 펼쳐나가게 된다면 전원규보다는 임채빈이 한 수 위의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점 두 선수가 또 SS반이기 때문에 전략적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주 전에 깼었던 두 선수가 2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 기량, 실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너무나 빨리 만났다는 점이 팬들의 관심을 좀 더
더 길게 끌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좀 빨리 만났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타점만 찾아 나간다면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복승 배당 깝깝할 것 같습니다. 뭐 잘 나와야 1.1배, 최고 배당이 아무래도 복승은 1.1배, 1.0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복승 배당을 끝까지 뭐 주시에 받아라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쌍승도 기껏 해봐야 1.2배, 많아야 1.3배인데 아무래도 1.2배나 1.1배까지 쌍승 배당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원규를 중심으로 임채빈 정도는 살짝 뒤집기 정도는 한 3배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채빈과 전원규 동반 입상, 금일 또다시 전원규가 임채빈을 견제해 나가면서 우승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쌍복 배당 해봐야 극저 배당으로 뚫려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 버티기보다는 임채빈이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전원규 상대로 살짝 슈퍼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원이 뭐 임채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인데 뭐 복승 배당은 한 1.0배, 많아야 1.1배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쌍승도 아마 1.2배 내에서 배당판이 형성되고 6번, 2번 뒤집어봐야 한 3배 정도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도 전원규가 넘어서긴 어려워요. 2번하고 6번 깔끔한 한방 승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쌍복 1.2배나 뭐 1.0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임채빈이 전원규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재훈이라든지 김관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훈이 이번에 참 몸 상태가 나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뒷자리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차선 체계라고 한다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뭐 2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6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2번, 6번, 3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2번, 6번, 3번, 3복권 쪽에 우선하시되, 김관희가 반바퀴 젖히고 전원규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3복승에서는 김관희의 3차권 진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원 쪽이 좀 더 3복승에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김관희 쪽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6번, 3번, 2번, 6번, 5번 두 차권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뭐 임채빈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요, 임채빈이 몸싸움에 연승의 행진이 깨졌기 때문에 성낙성이 좀 욕심을 내서 임채빈을 괴롭히고 전원규 뒤를 받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으로 임채빈 부러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관희가 때렸는데 전원규가 살짝 좁혀 나가요. 6번하고 5번 정도는 2변 가능성은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전원규가 임채빈을 꺾었다고 이번 편성 또 꺾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복승 배당은 없을 수 있다는 점, 쌍승 배당도 1.2배까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배당판은 주시하고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자가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